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산 금구 백구 용지 마성고구 김제시의회 김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재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와 이번 24회 지평선 축제를 위해 고생하신 정성주 시장님과 담당 공직자분들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와중에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어려움을 겪으실 시민 여러분과 현 정부 무대책으로 인해 쌀과 바락으로 시민하시는 농민 여러분께 특히 위로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김제시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시는 2022년 9월 기준 8만 1,158명의 시민분께서 살고 계시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분들이 없고자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5분 자유 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일상이 사라지고 경제가 침체되었으며 대면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초국가적인 재난을 넘어선 재앙을 겪으면서 모든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공직자, 의료진, 봉사하는 시민분들의 서로 상호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왔으며 이제 코로나19 시대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신으로 경제적으로 힘드셨겠지만 이 역경을 벗어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 노동자분들입니다. 플랫폼이란 발주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을 발주하고 다수의 서비스 등록자가 응모하여 업무 위탁 또는 도급 계약을 맺고 작업물을 납품하는 방식의 노동을 뜻합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발달로 주된 산업이 변하면서 이에 따라 함께 발달하고 있는 웹툰, 디자인, 소프트웨어, 데이터 가공 등을 말하는데 우리 김제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 노동자군은 퀵이라 일컫는 배달 대행 업체 배달 기사분들 혹은 대리 기사분들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배달 기사분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음식 배달의 서비스를 최소한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플랫폼 노동자분들이 우리 주위에 없다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 삶에 밀접하게 자리 잡았고 코로나19로 배달 산업이 확장되고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배달 대행 일로 전직하시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수도 갑작스럽게 많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 실태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의 수는 취업자 15세에서 69세 중에 약 80.5%인 약 220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구분을 보면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율이 42.8%인 것에 반하여 플랫폼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이 46.5%로 높고 전체 취업자 중 20대와 30대 청년 비율이 34.7%에 비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비율이 55.2%로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에서 고용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여성과 청년에게 더 크게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도 플랫폼 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2022년 상반기 김제시 15세 이상 65세 이하 취업자 인구 3만 명 중 8.5%인 2,600명가량이 김제시에서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의 수는 많아졌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인데 근로기준법에 플랫폼 근로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만큼 관련 법령이나 지원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2022년 5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고 노동자가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 부칙이 마련되며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노동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 것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 제공 형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고 싶으면 이동할 수단인 이륜차나 자동차를 준비하고 보험을 가입한 후에 배달업체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소비자는 배달 어플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가게에서는 배달업체에 배달 대행을 의뢰하고 다시 배달업체는 저에게 연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불우사고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시 구제받을 방법이나 하소연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통상적인 근로자들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에 근무 대기 시간에 잠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비와 눈이 내리는 기상 변화나 폭염, 한파의 기온 변화에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은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무를 주업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82.3%가 배달과 배송, 운전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플랫폼을 매개로 배달과 배송, 운전 업무가 집중적으로 배당되는 번화가나 도심 속 길거리에서 업무를 배당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온과 기상, 계절에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일정한 대기 장소 없이 야외에서 업무 배당을 기다리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서부 신시가지에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플랫폼 노동자 쉼터를 설치하고 지난 1월 10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고 33제곱미터 약 10평 규모로 그 규모가 크지 않으며 휴대폰 충전과 테이블과 의자 등의 기본적인 편의시설과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건강 가이드와 전주고용센터와 전주근로자 건강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건강상담, 심리상담, 취업상담 등 권익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도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조그만한 관심과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여름철 무더위 등 기상 조건이 취약한 플랫폼 이동 노동자의 안전과 이들의 건강권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해 집행부에서 이제부터라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를 부탁드립니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정책이 내년부터 바로 준비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번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